네, 자,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네네. 예, 자, 정도령님 어서 오시고요. 멜새롭게님, 그리고 창투님, 그 다음에 하늘이님, 레몬트님, 돌멩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채영이님,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개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여기 벨라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노란티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10월 향해서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훈이님, 리소님, 그리고 크리노포님, 크세노포님, 낙타님, 또 스카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아프로님하고 고고님, 플러스웨이브님, 우고말리님, 그리고 스텔라님도 어서 오세요. 네. 마지막으로 네. 누구야? 신신님 오셨나요? 마지막으로 오셨군요. 네. 예. 자, 오늘이 이제 12월 1일이죠. 자,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인데요. 12월 1일 자,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제목이 참 괜찮죠, 그죠? 네, 급등주 매수 맥점을 잡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네, 반드시 필요한 거 이렇게 주제 정했는데 일단 지수 있죠? 지수부터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급등주를 매수 맥점을 잡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1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좀 도와드리려고 준비한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좀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시황부터 먼저 빨리 보고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저기 윤석열 씨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윤석열 씨 얘기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오늘 좀 시끄러웠는데 그죠? 네, 윤석열 씨 얘기도 이따가 좀 해보도록 하죠. 네네. 자, 그러면 시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띄워놓은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볼까요? 코스피 지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중 부양을 하고 있죠. 공중에서 이렇게 떠 있습니다. 됐죠? 네. 됐잖아요. 더 이상 뭐가 궁금하시겠어요? 여기서 떨어질 것 같다고요? 네, 그 소리는 개인들이 코스피 지수 조정 나올 것 같아요. 그 소리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이분들은 좀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코스피 지수가 조금 올라오니까 그렇게 조정 올 것 같다, 조정 올 것 같다, 조정 올 것 같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정이 안 오고 있죠? 그쵸? 네, 안 오고 있습니다. 붕 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붕 떠 있는 동안 자, 코스닥은 뭐 하고 있어요? 천천히 최대한 티 안 나게 그죠? 조용히 재밌어요. 거래량을 줄이면서 주가가 올라와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하죠. 무조건 무조건까지 뺄게요. 이건 아무튼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무조건이라는 말을 뺐냐면 예외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건 좋은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많은 건데 최근에 한 1, 2주만 보면은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감소하잖아요. 근데 주가는 치고 나오죠. 너무 좋은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지수는 잘 가고 있죠. 아마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앞고점 여기를 돌파 못하고 떨어질 거다. 글쎄요. 자,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제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코스닥 지수는요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거래는 되게 많은데 그쵸? 거래는 되게 많은데 캔들이 굉장히 작아요. 이거 힘들거든요. 이렇게 주가 관리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아마 맡기면요 여러분들도 되게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여기랑 거래를 비교해보면요 거래가 현저히 여기가 많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올릴 수 있겠어요? 이것도 기술입니다. 거래가 많은데 캔들을 작게 해서 올리고 있죠. 네. 아무튼 이제 지수는 크게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요. 네. 편안하게 보시고 중간에 만약에 이게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무조건 매수 기회로
좋은 주식을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활용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겁내지 마시고요. 시황 끝났습니다. 네, 뭐 더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제가 월요일이었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막 급락을 했는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여유가 있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전 이거 많이 봤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음봉 때리면서 외국인이 막 팔면서 대형주를 막 특정 대형주 꺾으면서 막 겁주는 거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진짜예요. 네. 많이 겪어가지고 어지간하면 이런 거 없어서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네. 제가 웃잖아요. 겁내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쵸?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오늘 대번 코스피 지수가 다시 1.6% 급반등 나오죠? 근본적으로 조정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대형주 보여드렸던 것 중에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삼성전자 말고요. 이거 보세요. 업종 관련주 중에 가장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철강주죠. 철강주는 뭐 철강 자체가 무겁지만 철강 업종도 굉장히 좀 그래서 좀 무겁습니다. 무겁게 가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포스코가 4거래일 정확히 3거래일인데 3거래일 하락하다가 오늘 양봉 나왔죠.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 대형주가 이 무거운 포스코가 4.9% 거의 5% 가까이 급등해서 끝났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세게 나온 겁니다. 개별주로 따지면은 10에서 15%짜리 양봉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롯데 SK 이노베이션이죠. SK 이노베이션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이게 지금 어제 마이너스 3.6% 하락했다가 오늘 5% 급등했어요. 대형주니까 개별주로 환산하면 최소한 두세 배를 곱하시면 됩니다. 일반 개별주로 따지면 10에서 15%짜리 급등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강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죠? 네.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 민감주가 끝난 게 아니라 중간에 흔들흔들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은 뭐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별로 안 올랐죠. 우리 회원 중에 아까 레드골드님이 오늘 코스닥 지수를 분 차트를 정확하게 보셨던데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 오늘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뭐 그냥 별 의미 없어 보이시죠? 뭐 이렇게 큰 캔들도 아니고 그죠? 그냥 뭐 조만한 게 뭐 이랬으니까 별거 없었을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오늘 코스닥 지수 뭐 좀 하락했다가 끝날 때 상승을 끝났네? 0.5%?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요 아까 우리 회원이 분 차트를 봤더라고요. 보면서 뭐라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그랬어요. 아, 제대로 보셨구나. 네, 잘 보세요. 코스닥 지수 얘기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코스닥 지수 얘기할 때 재미있으세요? 아니면 재미없으세요? 난 재미있다 1번, 별로 재미없다 2번 찍어보세요. 그냥 넘어갈까요? 제가 전문가면서 얘기는 한 번도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얘기할 때 재미있냐 재미없냐 한 번도 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재미없으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어쨌든 이쪽은 또 아무도 안 찍으시네. 네. 찍어보세요. 네. 재미있으세요? 네, 1번 찍으신 분들 꽤 있고. 네. 혁이 엄니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재미있으세요? 자,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요. 네, 10월 형에서님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혼자 찍으셨어요. 네. 보시면 일봉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거래량 특강하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이런 캔들이 나오면요 10중 8구 그쵸 10중 8구 거래량이 현저히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래 꼬리가 달린 캔들이죠. 이걸 확대해서 볼게요.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너무 확대했구나. 네, 이 정도로 볼게요. 캔들이 작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런 캔들 나오면 일반 개별주들에서 이런 캔들 나오면요 거래가 여기 똑같은 캔들 하나 있지 비싼 거 거래가 줄어요. 이렇게 계속 줄어들다가 더 줄어들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거래가 확 준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거래가 확 늘어났죠.
왜 이럴까요? 원래는 이 정도가 나와 정상이거든요. 근데 늘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장중에 약간 투매가 나오게끔 약간 만들었다고 보셔도 돼요. 투매. 살짝. 이게 주가가 상승할 때는요, 근본적으로 조정이 안 나오고요. 장중에 그냥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그걸 장중 조정이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이상한 거라니까요.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이상한데? 이거 뭐야? 그래서 분차트를 딱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분차트를 딱 열으니까 자, 오늘 것만 볼게요. 네. 오늘 하루 보세요. 재밌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훅 떨어뜨리죠. 반등 나갔다가 또 떨어뜨리죠. 반등 나갔다가 여기서 버벅 하다가 살짝 한번 꺾고 또 올리죠. 이게 뭔 줄 아세요? 역회된 숄더형이에요. 역회된 숄더형이 뭔 줄 아세요? 네. 조정 중에서 가장 흉악한 조정이 역회된 숄더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분차트에서 나왔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 아주 그냥 개인들, 특히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코스피 많이 올라간 거 보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장중에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쌍바닥 많이 아시죠? 쌍바닥. 네. 쌍바닥보다 10배, 아니 쌍바닥보다 100배 힘든 게 역회된 숄더형이에요. 이거 나오면 제 경험으로 개인들 거의 다 털립니다. 왜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오늘 장중에 나왔어요. 이거 역회된 숄더형이에요. 일부러 진짜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다시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웃잖아요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일부러 만들었다니까요. 더 크게 보시면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그냥 역회된 숄더형이잖아요. 흔들어놨다고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꼬리 싹 감아서 올려놨어요. 세력들이 물량을 뺏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해드릴게요. 제가 이건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가 코스닥 앞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가 아닙니다. 실제 고점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실제 진짜 저항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껍데기예요. 진짜 저항은 여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8월달, 9월달, 10월달에 꼭지점이 3개 있죠? 그죠? 이게 봉우리인데 봉우리가 3개 있는데 실제 저항은 여기예요. 여기가 진짜 저항이에요. 진저항. 여기는 약하거나 없거나 거의 껍데기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세력들이 열심히 지금 흔들하면서 가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이거예요. 급등주 매수 맥점을 잡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잘 보세요. 수익이 잘 안 나고 뭐가 답답하신 분들 제 얘기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좀이 아니라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급등주 매수 맥점을 잡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제가 차트 얘기할 것 같죠? 아니요, 차트 얘기 안 할 거예요. 차트 얘기 뒤에서 좀 해드릴게요. 근데 차트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급등주 매수 맥점 잡는 법 얘기하면 보통 차트 띄워놓고 얘기하는데 물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쵸? 네,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은 차트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차트 얘기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 많이 하니까 그분들 얘기 들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말을 지금 좀 강하게 하죠. 자, 보세요. 급등주 매수 맥점을 잡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이거를 지금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지수에서 봤을 때 진짜 저항은 우리 회원들은 제가 낮에 얘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진짜 저항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자,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진짜 저항이 여기가 맞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거는 뭐예요? 진짜 저항을 돌파했어요. 이미 대량거래를 실으면서 일부러 막 여기 보이시죠? 장중에 아무 이유 없이 혼자서 마이너스 2%까지 막 급락하다 올라왔잖아요.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혼자서 아무 이유 없이 혼자서 갔다 왔잖아요. 이게 장중 조정이라니까요. 흔드는 거 이런 걸 장중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면서 개인들 겁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저항을 돌파해 놨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코로나 확진자 언론에서 막 많이 나온다고 막 그럴 때마다 증시는 특히 코스닥 지수는 올라갔다고. 어제 그 말씀 드렸었죠. 그러는 사이에
코스닥이 저항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이 저항을 왜 돌파했을까? 왜 돌파했는데 개인들 모르게 이렇게 조용조용히 가고 있을까? 예, 원래 그렇다니까요. 근데 저항을 돌파해서 왜 저렇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종목들 급등시키려고 지금 저렇게 준비해 놓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특히 주린이 분들, 주식을 10년 이상 했는데 여전히 주린이인 분들, 이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수가 급등해야 내 종목이 급등한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별주 위주로 하시잖아요, 요즘 거의 다. 지수가 급등하면 여러분들 종목 올라가든가요? 안 갔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자꾸 지수를 쳐다보세요? 지수도 옳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옳게. 어제 거를 한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지수를 올바르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세력이 저항 돌파했고 그러면 결국엔 급등주들이 조만간 급등을 할 거란 얘기예요. 거래다 심화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급등주들이 매수 맥점에 실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낚싯대도 필요 없고요. 뜰채만 있으면 돼요. 가서 그냥 이렇게 뜨기만 하면 돼요. 네. 그 정도로 종목들이 널려 있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냥 뜰채만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서 그냥 이렇게 고기를 그냥 물방 고기만이 아니라 그냥 고기밖에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슥 해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근데 세력들은 계속 개인들을 터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면서 얼마나 이때마다 시끄러워요. 정치 뉴스, 경제 뉴스, 그죠? 네, 뭐 코로나 뉴스 아주 지긋지긋하시죠? 그때마다 정신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주가를 흔들죠. 그분의 계좌까지 흔들어가지고 그분을 털리게 만들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계속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전사했어요. 단기 매매 좋아하고 몰빵 좋아하고 그쵸? 네, 인내심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다 전사했다니까. 끝났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계좌에 돈이 남아있겠지만 이미 그분들은 끝났어요. 지금은 누구 물량을 뺏는 건지 아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세력이 지금 누구를 괴롭히냐면 단기 매매 많이 하는 분들 괴롭히는 장세가 아니라 스윙이나 아니면 중기 있죠. 특히 스윙에서 중기 요 정도 요거 하시는 분들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 인내심이 한계를 느끼거든요. 지금 뭐냐면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가니까 몸이 막 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네. 물 한 모금 안 먹고 마라톤 한 바퀴 마라톤 그 40km짜리 그거 한 번 뛰고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칼친다 죽겠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 스윙 중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분일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좀만 참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이제 지치시는 거죠. 아셨죠? 세력이 지금 누구를 흔드는 거다? 지쳐있는 스윙 중기 투자자들을 지금 계속 흔드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서 여러분들이 지수를 보셔야 돼요. 그냥 여기 지수에다가 그냥 차트 대충 걸어놓고 여기가 저항선이니까 맞으면 떨어질 겁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최소한 중고등학교 수준은 됩니다. 세력들이 누구를 흔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보셔야 돼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윙 중기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물량을 뺏으려고 이렇게 슬슬 최대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뻥 뚫린 고속도로에 차 한 대도 없어요. 근데 거기를 시속 60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도 이거 못할 거예요. 네. 저도 어지간하면 이제 규정도 지키는 사람인데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60km로 간다고요?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내 세력이 50, 40으로 속도를 줄인 거예요. 이것도 힘든데 가기는 가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런 것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얘기를 또 20분이나 했네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급등주 매수 맥점을 잡아야 됩니다. 왜요? 뜰채만 있어도 지금은 급등주 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차트는 맨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지금 가장 급등주 매수 맥점을 잡으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 첫 번째 객관적인 태도입니다. 객관적인 태도. 뜬금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걸 몰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 객관적인 태도. 주식을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찾아서 거기서 좋은 수익을 내시려면 그게 대형주건 개별주건 뭐건 간에 큰 수익을 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제 얘기 길게 질질 안 끌 테니까 깔끔하게 그냥 짧게 얘기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나와서 바깥에서 보면은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다 성인들이시니까. 그렇죠? 네.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이러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그 밖에 나와서 보면 보여요. 전문가들이 리딩을 왜 잘하는 줄 아세요? 전문가는 매매하면 안 되거든요. 매매 안 하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젠을 다 몰빵을 했다고 치자고요. 종목 한번 띄워볼게요. 시젠은 저는 추천한 적이 없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저는 매매 안 해요. 네. 시젠이 있어요. 근데 시젠을 자, 여러분들이랑 저랑 여기서 같이 샀어요. 여기서 같이 샀다 치자고요. 한 22만원쯤에 샀어요. 네. 저번에 18만원 갔다 왔죠? 20% 손해났었어요. 네. 여러분이나 저나 정신 있겠어요? 몰빵했는데? 정신 있겠냐고요? 정신 없겠죠? 그쵸? 네. 서로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물렸는데. 그쵸? 심지어 여기 28만원짜리 올렸다고 치자고요. 얼마나 서로 힘들겠어요. 그쵸? 네. 전문가가 우선 여러분들을 위로를 해주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런가요? 사람이니까. 웃지 마시고 들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매매 안 해요. 그쵸?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계에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종목을 사진 않았지만 너무 사고 싶어서 맨날 그냥 토론방 유튜브 검색하고 있어요.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이미 여러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주식을 샀을 수도 있지만 안 샀더라도 내 마음이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주식을 팔았는데도 내 마음이 아직 거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괜히 팔았나? 다시 살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객관적으로 분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보면 보여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종목을 팔아야 되느냐? 아니요. 종목을 사갖고 계시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객관적으로 가장 볼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방법은 몰빵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다 나오셨죠? 저도 애가 셋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애가 셋이 됐어요. 네. 뭐 애국하려고 그냥 셋을 낳습니다. 네. 애국자 되려고. 네. 요즘에 한 사람도 이제 안 낳는 사람들이 많다길래 네. 제가 이제 평균 좀 높여보려고 이제 3명 낳았어요. 네.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애가 셋인데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거의 이제 애들 다 켜보셨잖아요. 그죠? 크고 있거나. 네. 하나한테만 너무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도 잘못되고 여러분들도 힘드시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자식 한 명한테 이렇게 올인하면 그게 뭐 주식 몰빵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 얘기하려고 꺼냈는데요. 네. 우리 돌멩이님도 애국하고 계시죠? 그죠? 네. 우리 창투님도 이제 조만간 이제 애국자 되시는 거고요. 그죠? 네. 우리 방에 애가 셋이신 분들 또 있어요. 네. 네, 아무튼 한 종목에 몰빵을 하면 평생 주관적인 판단밖에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쳐다보니까 그 안에 들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몰빵하지 마세요. 객관적인 태도로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첫 번째 몰빵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리고 종목을 흩어놓으세요. 분산시키시라고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객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골고루 이제 여러 개 사놨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 됩니다. 종목을 많이 사는 사람을 여러분들 욕심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한두 종목을 많이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욕심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주관적인 사고에서 못 나오죠. 이분들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왜요?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맨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시즌을 얼마에 샀는데 어떡하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살까 말까? 이게 누가 추천했지? 왼수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왜 샀지? 저번에 수익 났을 때 팔걸?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안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보면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은 시즌 중독 걸린 거예요. 계속 시즌을 이렇게 할 거야. 시즌을 저렇게 할 거야. 시즌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시즌 중독자가 된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지만 다시 보면 중독 걸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걸요? 오늘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무릎이 처지실 겁니다. 아, 맞네. 내가 특정 종목에 내가 신경 너무 많이 쓰고 있었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었구나. 그거 깨달으면요 수익이 납니다. 왜요? 그 안에 내가 빠져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오면 돼요. 나와서 보잖아요.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보여요. 내가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남들처럼 그 종목에 중독 안 걸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분산 투자 얘기했죠? 네. 하나 더 있어요. 네. 그 종목을 물론 이제 분석하시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뭐 다 하셔야죠. 그죠? 업황 분석, 거시경제 다 분석하셔야 돼요. 환율까지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 다 분석하셔야 돼요. 근데 매수하는 다음에 뭘 보면 되냐면 그 종목을 보지 말고 그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라니까요. 그럼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 하는 걸 잘 보시면은 그 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 말 많은 사람, 그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이 전체 개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거랑 좀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게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 종목을 들고 있는 개인을 보면 돼요. 쉽죠? 그럼 이게 이 종목이 바닥인지 고점인지 과열됐는지 이제 다 바닥을 잡았는지 알 수 있어요. 누굴 보라고요? 물론 이제 기업 분석 다 꼼꼼하게 하셔야죠. 근데 맨 마지막에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 누가 반응하는 줄 아세요? 세력들이 나 여기 있어요! 뭐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세력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요. 없는 척 한다니까요. 거래량도 없고 캔들도 작고 뭐 뉴스도 안 나오고 심지어 뉴스가 나왔는데 가지도 않아요. 이거는 코로나 관련인데 코로나 막 확진자 500명 나오고 뭐 500명 나오고 막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재료가 나오니까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맞거든요. 옛날에 시수억이 몇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한 방에 갔잖아요. 음압병실. 음압병실이 뭐 최근에 얘기 나온 겁니까? 처음부터 얘기 나왔는데 그쵸? 네.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한 방에 가는 게 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급등주는 급등하기 전에 얘기를 안 해줘요. 티도 잘 안 내요. 근데 티를 아주 가장 많이 내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개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급등주 말 그대로 급등하기 전에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종목이 급등하면서 폭발적으로 급등해야 되는데 그분 인내심이 폭발하는 거예요. 생짜증을 내요. 으악 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화를 내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죠. 그게 뭐겠어요? 투매. 그게 투매. 손절이에요. 게시판에 이상한 글 쓰고. 그쵸? 딴 데 가서 또 방황해요. 사춘기도 아닌데. 그쵸? 질풍 노도의 시기를 또 보내시는 거죠. 어디 가서 여기 무방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그러신다고요. 무방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으시죠? 가보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아는 척하면서 막 글을 쓰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보지 마세요. 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비중 조절을 잘 하시고요. 몰빵만 안 하셔도 됩니다. 안에서 보지 마시고 밖에 나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만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세요. 그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내의 한계를 느껴서 폭발한다?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됐구나, 이제 갈 때가 다 됐구나. 세력들도 저 모습을 다 보고 있겠구나. 이제 내가 저 종목을 사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제 같이 들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폭발해서 나간다? 다 됐구나. 다 됐구나, 이제. 그래, 다 됐다. 그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급등주 매수 맥점을 잡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네, 사람을 쳐다보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인간지표예요. 객관적으로 나와서 보는 사람은 뭘 보고 있을까요? 여기저기 돈의 흐름을 보겠죠. 개인들 분노 폭발하는 것도 보겠지만 세력들의 돈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봅니다. 네. 개인들의 심리 상태도 체크가 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에 있으면 특정 종목이나 특정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오직 내 생각밖에 안 해요.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생각, 내 계좌의 현금 여유 상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종목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거밖에 안 해요. 내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를 그분들은 이제 또 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 맞고요. 네. 근데 이게 오류죠. 네. 근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전체를 크게 봅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빨리 파악이 돼요.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력이 아무리 흔들어도요, 사람이 좀 담력이 생겨요. 담대해진다고 하죠? 네, 담력이 생겨서 세력이 아무리 흔들어도 또 저러는구나. 어쩔 때 알아요. 이쯤 되면 저 양반이 흔들 텐데 막 흔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겠죠? 네,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객관적인 태도로 분석하고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세력이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들 말 그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담력이 세져요. 아셨죠? 자, 2개 더 있거든요. 급등주 매수 맥점을 잡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용기입니다. 이건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어떤 용기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 아무도 안 살 때 주식을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안 살 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해보셨어요? 되게 어려워요. 아무도 안 사는데 그걸 사는 게 되게 힘들다니까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 살 때 혼자 안 사는 거. 네, 이건 더 어려워요. 다 살 때 혼자 안 사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데요. 실제 옛날에 북한에서 평양 공연단 내려오고 2018년 4월달 5월달 그때 막 판문점 회담할 때 북한에서 그 사람들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공연단 우리나라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맨날 TV에서 막 그거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뭐 북한 가수들, 무용수들, 네. 그랬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대북주에 다 물렸습니다. 다 물렸어요. 왜요? 그 심리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자꾸 보여주면 사람이 그쪽 마음이 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었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 평양 공연단 있죠. 2018년도에 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근데 진짜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냉면집에서 냉면을 먹고 있는데 누가 틀어놨어요. 등 돌리고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냉면 먹었습니다. 안 들으려고요. 이해되세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전문가지만 제 심리 지키려고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그 북한 여자들 그 소리는 일부러 안 들었습니다. 홀릴까봐.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북한이 싫어서 그랬다기보다 그때 우리 회원들도 그랬고 일반 개인들이 대북주에 그때 대북주 많이 떠있었죠. 거의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북주에 너무 열광해가지고 그때 그랬었어요. 제 마음 지키려고. 제가 만약에 거기서 저도 같이 거기에 막 홀려가지고 냉면을 안 먹고 그 북한 그 아가씨들 와가지고 막 그 공연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저도 똑같았겠죠. 저도 홀려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 열어서 그러겠죠. 회원들한테 대북주 많이 갈 거니까 팔지 말자고. 그랬겠죠. 뭐 어떻게 됐겠어요? 박살났겠죠. 저희 그때 고점에서 거의 다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마음을 지켰거든요. 회원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보지 마라. 보면 속는다. 타인다라 했어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용기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과열됐을 때 그거를 안 사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안 살 때 사는 용기, 아무도 다 살 때 혼자서 안 사는 용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군중심리에 끌려다니거든요. 아까 첫 번째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 그 감옥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 걸리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건 뭐냐면 군중심리에 휘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용기를 내셔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유성열 씨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가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다른 얘기도 더 하고 싶었는데 이걸로 마무리 짓게요. 차트 있죠? 우리 애들한테 이 비유 들었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차트 되게 좋아하시죠? 그쵸? 왜요? 차트 왜 자꾸 보세요? 빨리 수익 내고 싶으시니까. 싸게 사고 싶고 비싸게 팔고 싶으시니까. 그러신 거 맞죠? 그죠? 맞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차트는 차트 보세요. 네, 차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좀 마지막에 보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보시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저도 이제 뭐 주식 잘하고 싶어서 막 차트를 되게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독학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고생은 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를 보세요. 차트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시는데 저도 차트 갖고 설명 많이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우리 크세노퍼님이 후추는 사랑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차트는 그냥 후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추 왜 후추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요리에 이제 특히 고기 육류 같은 요리에는 후추를 치면 참 효과가 많죠, 그죠? 뭐 맛도 있고 풍미도 있고 잡내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 뭐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죠? 네. 뭐 국이나 뭐 그런 거에 또 끓여도 끓일 때 넣어도 괜찮고, 그죠? 네. 후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양념으로서는 최고죠. 차트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차트가 주식 투자하는데 양념으로서는 이거만한 거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후추만 드시는 경우는 있나? 없잖아요. 그쵸? 후추만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는 후추라니까요. 차트만 보고 모든 거를 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양념으로서는 이거만한 게 없어요. 정말 좋아요. 차트를 배우실 거면 제대로 배우세요. 이왕이면 지금 제 진짜 솔직한 얘기인데 차트는 그냥 진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원리 제대로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시면서 그죠? 조언을 좀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 가서 막 무슨 기법이다 이런 거 배우지 마시고 그냥 원리 같은 걸 배우셔야 돼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안 되니까 기초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하는 거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만의 무슨 기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만의 걸.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기법이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거 거의 다 옛날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제가 무슨 기법 강의 해드릴 때 해드릴 때가 있거든요. 라이브 정연들한테 많이 해드려요. 근데 이제 무방에서는 기법 강의를 잘 안 하는데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알려드릴 때 이거 무슨 기법이다 뭐 이런 현란한 이름을 제가 붙여서 얘기하든가요? 그런 적 없었죠. 맞으면 1번 한 번 더 찍어주세요. 네, 모짜렐라니 어서오세요. 그쵸? 이거 뭐 내가 개발한 무슨 기법이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얘기했었나요? 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네. 거의 안 할 겁니다. 옛날에 뭐 무슨 기법이다 그런 얘기를 해도 제가 만든 기법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자세한 거. 기법이란 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 말을 꺼냈으니까 이제 뭐 마무리 져야 되겠죠, 그죠? 기법이란 건요, 특히 당기매매 기법은 늘 얘기하지만 3개입니다. 딱 3개라니까요. 딱 3개예요. 그거를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무슨 기법에다 이제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끄러워서 뭐 그걸 제가 만든 기법이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네.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뭐 고수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 전문가분들 혹시 계시면 아실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당기매매 기법은 딱 3개잖아요. 1. 추격매수 2. 눌림목 3. 낙폭에 따른 반등 노리는 거. 그게 다지 않습니까? 당기매매 기법이 뭐가 있어요? 그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차트는 양념이니까 마지막에 후추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가지를 얘기해드렸죠? 자, 정리해드릴게요. 급등주 매수 맥점을 잡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지금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은 낚시대도 필요 없어요. 뜰채로 갖다 뜨시면 돼요. 급등주 바닥에 널려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 종목을 이제 샀어요. 샀다 칩시다. 그죠? 우여곡절 그때 사셨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수익 안 납니다. 수익 안 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손에 쥐어드려도 혼자서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다 털려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 중요한 시간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회원들 오늘 수익 난 것 좀 얘기할까 하다가 제가 그거 포기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종무당박이가 지금 수익 많이 났거든요. 저 좀 얘기할까 하다가 접고 이거 지금 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왜요? 뜰 치러 가다 뜨면 돼요. 급등주 널려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급등주를 발굴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시려면 첫 번째 비중 조절 잘 하시고요. 분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고르게. 그 다음에 종목만 너무 분석하지 마시고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있다고요? 흔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담대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용기가 필요한데 아무도 안 살 때 사는 용기, 다 살 때 혼자서 안 살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다뤄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시간 없어서 짧게 얘기한다. 네. 차트는 후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양념이지만 양념은 양념일 뿐입니다.
그쵸? 네, 양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양념. 네. 냉면집에 가면 식초 주죠. 겨자랑 양념이에요. 네. 겨자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겨자만 먹으면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좀이 아니라 그건 좀 그쵸? 네. 그건 변태 아닌가요? 우리가 변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겨자만 먹습니까? 또 여기 또 겨자만 드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거는 이제 거의 기인혈전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편안하게 이해하시라고 비유를 그렇게 들어봤어요. 아셨죠? 전 분명히 얘기해드렸어요. 지금은 뜰채로 떠도 된다고. 바닥에 널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 봐서 그렇죠. 아셨죠? 꼭 그 종목을 사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수익을 반드시 내셔야 돼요. 중간에 털리지 마시고. 근데 아까 제가 지수 얘기하고 지금 막 아무거나 막 얘기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순서대로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지수 얘기를 왜 이렇게 20분 동안 했겠어요? 자꾸 흔들면서 털면서 올린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털린다. 제발 털리지 마라. 오죽하면 제가 거리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거. 오죽하면 오늘 분차트까지 보여드렸겠어요. 그렇죠? 네, 그거 보여드리고 급등주 매수액 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아셨죠? 내일이 수요일이죠? 그죠? 수요일이고 이제 12월 2일인데 연말 제가 산타랠리 올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여태까지 11월, 12월, 특히 11월 달은 제가 좀 누르고 사람들 괴롭히는 그럴 때라고 그랬죠. 그죠? 그쵸? 네, 11월 달에 지수는 올라왔어요. 지수는 올라왔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1월 달에 주고 사야 된다고. 근데 11월 달 옛날 같은 경우에 그 지수를 꺾어버렸는데 저저점을 깨거나 근데 지금 올렸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옛날이랑 이번에 다를 것 같다고. 요것도 맞았죠. 그죠? 네. 그 전에 12월 달에 이렇게 전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다를 것 같다. 왜냐면 이미 9월달,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미리 했기 때문에 선반영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것 같다고 얘기했었고 현재까지는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있어요.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죠?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죠? 그쵸? 네. 여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즌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전이냐 후냐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만 얘기하고 다음에 아마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쯤에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 먼저 얘기해 드릴 거니까. 보통 개인들은 크리스마스 끝나고 주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배당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당락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그 뭐 대주주 양도세 뭐 그 얘기 나왔었죠? 시끄러웠죠, 그죠? 그것 때문에 개인들은 물론 이제 그거를 2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고 그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건이 이제 그 대주주 그 자격이 안 낮아진 것 뿐이지 그래도 대주주 그 자격을 피하려고 주식을 매도하는 물량이 나오긴 나올 거거든요. 또 이제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연말 배당락 전에 주식을 팔고 배당락 이후에 다시 사니까 그래 우리도 배당락 전에 주식을 하지 말고 현금 들고 있다가 바닥이 나오거든 배당락 끝나고 사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신중하게 한다고 주식을 안 사고 가재미처럼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가재미처럼 눈만 이렇게 뜨고 계속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바닥 나왔나 안 나왔나 대주주도 물량 파나 안 파나 계속 그거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죠.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대충 하셔도 된다고. 지금 대충 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그런 평가 있었겠어요. 가재미 눈 뜨고 이렇게 이리저리 눈치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뜰채가 다 뜨세요 그냥. 응?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분들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나 큰 돈 버는 사람 못 봤어요. 푼 돈도 못 벌어요 그렇게 하면. 아셨죠? 푼 돈도 못 번다고요. 큰 돈 버시려면 뜰채 갖다 뜨세요 빨리.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대충 하셔도 된다. 제가 어제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크리스마스 끝나고 그 배당액이 보통 12월 28일이나 29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때까지 확인해보고 그 이후에 주식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문가면서 거의 대부분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이나 2주일, 3주일 전 네. 정확한 건 얘기 못하겠지만 하여튼 크리스마스 전에 바닥 찍고 이제 선발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11월 달에 지수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바로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실제 코스닥이 실제 저항을 뚫고 슬슬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스파크만 일어나면 바로 그냥 폭발해버린다니까요. 가스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스파크만 탁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빵 터져버리죠. 그 정도로 급등주들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래를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스파크 한번 일어나면 터져버릴 수 있게. 근데 개인들은 세상에 조정 온다고 연말까지 지켜보고 배당날 다 끝나고 그런데요. 미치겠어요 진짜. 매년 그래요. 매년 연말마다 그래. 연말마다 그래요. 저 그걸 맨날 보니까 안타까워 죽겠어요. 연말마다 개인들의 행동은요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실은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그때도요 땅 투기꾼이 있었고요. 그때도 정보 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저기 거래하는 브로커들 다 있었어요. 주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그때 다 있었다니까요. 현대에도 그게 똑같이 있는 거고요. 그때 세력이 없었겠어요? 세력이 있었어요. 아무튼 연말 대주 양도세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식 굉장히 비싸게 사게 되세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윤석열 씨 얘기 해야 되겠죠?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궁금하세요? 요즘에 윤석열 씨 얘기가 더 궁금하세요? 아니면 코로나 얘기가 더 궁금하세요? 난 코로나가 더 궁금하다 1번, 윤석열 씨 얘기가 더 궁금하다 7번 찍어보실까요? 뭐가 더 궁금하세요? 코로나? 윤석열 씨요? 최근에 관심이 이목이 집중됐죠, 그죠? 자, 한 5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9시 5분까지 하고 마칠게요. 아까 이제 윤석열 씨 뉴스 나왔죠, 그죠? 법원에서 윤석열 씨한테 유리하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 업무에 복귀하는 쪽으로 나왔는데 시간회에서 보여드릴게요. 시간회에서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네. 시간회에서 덕성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죠? 누구예요? 윤석열 우두머리죠? 그쵸? 요거 서현탄메탈 보이시죠? 6% 그죠? 밑에 뭐 여러 개 있는데 덕성도 보이고 저기 밑에 서현도 있죠? 네. 여러 개 있어요. 그쵸? 이거 말고 뭐 이제 보안주들도 있고 좀 그런데 일단은 윤석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내일 어떻게 될까요? 자,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내일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렇게 분석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해결해야 돼요. 시간에 보니까 윤석열 씨 급등했네? 그러면 이제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내일 급등할까요 말까요? 내일 아침에 사도 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좋아요. 그것도 해야 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좀 크게 보고 싶어요. 윤석열 관련주는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뭐 진짜 무슨 아주 단호하게 나는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로 정치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 종목들은 하한가에 가겠죠. 이분이 돌아가시거나 뭐 그러면은 당연히 끝이니까 이 종목도 끝나겠죠.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당장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보라는 얘기예요. 멀리. 5분 안에 이걸 짧게 얘기해 볼게요. 자, 이번 일이 이제 이렇게 터졌죠? 앞으로 윤석열 씨에 대한 지지율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높아지겠죠. 더 높아지겠죠? 그쵸? 네. 더 높아지겠죠? 근데 높아진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한번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반짝 효과일까요? 아니면 계속 지지층이 더 많아지고 그게 더 굳어질까요? 시멘트처럼 더 딱딱하게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처음에는 이 사람 뭐야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그랬거든. 뭐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강골 검사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보수건 진보건 원칙대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이 이제 이 사람 저기를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수에 이렇다 할 대권 후보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여당 이제 유력한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 씨 대항마가 될 수 있겠죠. 입지가 점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테마주 앞으로
계속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길게 보시라니까요. 움직이겠죠. 그쵸? 움직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 관련주 중에 덕성이랑 서현 탄메탈은 많이 떠 있거든요. 저거 말고 밑에서 올라가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뜰채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런 종목도 지금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낙연주도 그랬고 이재명 씨 관련주도 똑같았어요. 앞에 거에 많이 갔을 때 더 이상 못 가니까 뒤에 있는 것들 뜰채로 떠도 될 정도로 준비 다 해놓은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날아갔거든요. 네. 윤석열 씨가 지금 이렇게 가면요, 이 사람의 입지는 굳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윤석열 관련주는 좀 길게 보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한 종목을 사서 장기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길게 보고 수익을 내시기도 하고 또 걷어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저희 방에 그 대선주 살았는데 윤석열 씨가 제일 많이 살았어요. 왜요? 길게 보고 들어간 거예요. 당장 이 사람이 이번에 잘리나? 안 잘리나? 이게 아니라 길게 보고 계획을 세워놓고서 매집을 했거든요. 우리 형들 이해되시겠죠, 그죠? 좀 잊혀질만 하면 잊혀질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다른 거 좀 추천하다가 보면 윤석열 전화 추천하고 다른 거 조금 하다가 윤석열 추천하고 그러죠. 그중에 많이 올라간 건 팔아버리고 또 새 걸 갖고 오죠. 자꾸 이제 물갈이를 하잖아요. 윤석열 테마주도 저희는 이제 물갈이 했거든요. 수익을 내면서 많이 낸 거는 팔고 아직 안 간 거 이제 밑에 있는 거 사고 그걸로 그렇게 자꾸 돌렸다고. 물갈이 한 거예요, 물갈이. 결론은 뭐예요? 윤석열 씨는 길게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번 일로 저분의 입지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저기 대선 자시는 분들 맨날 그 대선 후보 지지율 그거 보시죠? 결론만 얘기할게요. 대선 후보 지지율 믿으십니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믿으세요? 믿으시냐고요? 100%도 안 믿으시죠? 100% 거짓말이다 그런 말은 못하지만 솔직히 100%라고 100%는 안 믿으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지율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크게 보는 거예요. 길게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죠.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윤석열주 많이 가려면 공격을 많이 받으면 된다. 핍박을 많이 받으면 갈 거다.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제가 똑똑해서 이거 알아맞힌 게 아니라 옛날에 많이 해봐서 그래요. 안철수 씨가 핍박 많이 받을 때 그 종목들 많이 갔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랬다니까요. 뭐 이런 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핍박 많이 받을 때 많이 갑니다. 왜냐면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아니라 야당 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더 길게 보고 하셔야 되겠죠, 그죠? 윤석열 테마주 중에 서현 탄메탈, 제일테크노스, 그 다음에 이런 거 덕성 이런 것들은 과열돼 있어요. 굉장히 지나치게 과열이 많이 돼 있고 저게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가서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고무장갑으로 따지면 설거지 한 1000번쯤 하셔가지고 앞에 그냥 그 구멍 나고요. 그냥 너덜너덜해진 거랑 똑같아요. 네. 제가 요즘에 생활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무장갑이 그냥 너덜너덜한 거예요. 이게 고무장갑인지 이게 뭔지 그냥 앞에서 구멍 나고 물 다 새고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분들 이해 잘하시라고. 여자분들은 정치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여자분들 귀에 쏙쏙 들어가라고 일부러 고무장갑 비유를 들었습니다. 너덜너덜한 거 있죠? 너무 많이 한 거 그런 거 말고 새거 그죠? 새거 하시면 돼요. 그런 게 잘 가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다 사놨습니다. 다 사놨어요. 신규원들 들어오시면 이제 그때마다 얘기하고 아무튼 추천하고 그러고 있지 준비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빨리 준비하세요. 더 늦기 전에 아셨죠? 딱 9시 5분이네요. 윤석열주는 내일 아마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초가 10% 이상 뜬 거는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일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윤석열 씨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후발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궁금한 건 그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기면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지지율이 되게 재밌더군요. 특히 리얼미터에서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냐면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이낙연 씨하고 셋이 거의 동률이래요. 최근에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저 그거 안 믿습니다. 제가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난 그거 못 믿겠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셋이 똑같대요. 비슷하더라고요.
요번에 이런 일이 터지면 그 윤석열 씨께 확 올라가야 되는데 확 안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대충 이해를 하겠다. 네. 마지막으로 9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언론 지지율 너무 믿지 말고 크게 보고 사시란 얘기예요. 응? 이럴 때는 좀 많이 찍으셔야 되는데 이해되셨어요? 그래요. 네, 돌변이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무방 참여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수익이 좀 더디게 나서 힘드시죠, 그죠? 네,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여러분들한테 왜 자꾸 번호 찍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쳤나 안 지쳤나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보셨죠? 여러분들 숫자 거의 안 찍는 거. 특히 이쪽 사이트는 거의 안 찍어요. 15월 향선님은 우리 회원이시고 그럼 이쪽은 한 명도 안 찍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안 찍으실까요? 힘드시죠? 당기에 열심히 하는데 뜻대로 안 되시죠? 한번 들고 가볼까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상해서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못나서요? 아니에요. 급등할 때가 다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만 참으세요. 특히 유튜브 이쪽도.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서 힘드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못나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급등할 때가 다 돼서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만 그 짧은 순간만 견디는데 거기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다 됐다니까요. 맞죠? 믿으세요. 누구를? 저를 믿지 마시고 누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하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 다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했던 얘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드신 이유는 급등할 때가 다 돼서 그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